좋은 선택지는 아니라고 하고요. 여기 글을 쓴 사람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항공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균형 잡히고 전반적으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선택지인 것 같다라고 했어요. 오늘 원래는 다른 영상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영상을 급히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 공유 드린 게 있죠.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곧 없어집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없어지는데 오늘은 아시아나항공이 없어진 다음에 어떤 스타 얼라이언스로 갈아타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을 말할 건데 제가 예전엔 비슷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구독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물론 무료 구독이고요. 이메일을 통해서 구독지를 받는데 여기 보시면 One Mile at a Time 이라는 사이트예요. 한글로 표현하면 한 번에 1마일씩 이라는 뜻이죠. 마일리지 관련해서는 북미 쪽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 역시 여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기사 주제가 지금부터 한 7시간 전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스타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중에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들 중에서 포인트, 마일리지죠. 마일리지 측면 그리고 스테이러스라고 있는 거는 멤버 등급 관련해서 어떤 스타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어떤 항공사가 가장 좋을까라는 게 제목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영어 사이트다 보니까 쭉 보면 영어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바꿔서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요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게시글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자주 이용하는 항공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라고 있죠.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 중에서 우리들이라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자주 이용하는 항공사는 과연 뭘까요? 아직까지는 아시아나겠죠.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속하지는 않겠죠. 단 저같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것도 미국의 예를 든 거예요. 유나이티드 항공의 이코노미 플러스 좌석에 대한 설명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설명해 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해서 장점을 간략하게 그리고 한 4줄 정도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설명해 드리지 않겠고요. 이 기사에서도 중요하게 본 것 중에 하나가 골드 등급을 최대한 쉽게 획득하라는 쪽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이 스타 얼라이언스를 이용하실 때 골드 등급을 가지고 있냐 없냐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스타 얼라이언스에 가입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때는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체크인 할 때도 우선 체크인이 되고 또 탑승 시에도 우선 탑승을 시켜주고요. 라운지 이용도 다 할 수 있고요. 다양한 혜택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을 따기에 어떤 항공사가 가장 좋을까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 말한 것처럼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께서 마일리지를 적립하시면 안 되지만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로요. 스타 얼라이언스 라운지 이용 정책 때문에 유나이티드 마일리지 플러스 외 다른 프로그램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 유나이티드 항공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멤버가 되시잖아요. 그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회원 멤버십을 가지고 미국 내 국내선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할 경우에는요.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회원임에도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운영하는 유나이티드 클럽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회원을 유나이티드 항공이 아닌 다른 항공사를 통해서 얻으셨잖아요. 아시아나 항공이나 아니면 터키시 항공을 통해서 그럴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운영하는 유나이티드 클럽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미국 내 국내선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미국 내 국내선을 자주 아니면 가끔씩이라도 이용하는 분이 계시다면 최소한 이 내용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핵심이죠. 과연 그러면 어느 항공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할까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먼저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을 획득하려면 연간 약 5만 마일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많은 항공사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연간 5만 마일 적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항공사들 중에는 그거보다 적은 마일을 적립하면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을 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 항공처럼. 그리고 그 항공사들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죠. 터키 항공이 있고 에게안 마일즈가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 항공사죠.
그리고 이집트항공,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이집트항공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시아나항공도 나와 있어요. 대신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기 때문에 향후 2년 안에 스타얼라이언스를 탈퇴하고라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2년 아니라기보다는 한 1년 정도 남았죠. 아마 스타얼라이언스를 1년 후에 탈퇴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파 커넥트 마일즈, 코파 항공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아시아나 항공을 제외하면 터키항공, 에게안항공, 이집트항공, 그리고 코파 항공, 이렇게 4개 항공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서 드는 생각이,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제대로 정리를 한 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럼 조건을 한번 간략히 볼게요. 터키항공 같은 경우는요, 연간 엘리트 마일 4만 마일만으로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을 획득할 수 있으며, 해당 등급은 2년간 유효합니다. 사실 2년간 유효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터키항공 마일즈 앤 스마일즈를 이용할 때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을 받는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최근 12개월 동안 4만 마일을 적립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2개월 안에 4만 마일을 적립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터키 항공만으로 적립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모든 스타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통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게 뭐냐면, 등급 유지 조건이 꽤 괜찮아요. 일단 등급을 받으시면 2년간 유효합니다. 그 후에 갱신은 어떻게 하냐면, 2년 중에서 첫 1년 차에 2만 5천 마일을 적립하시잖아요. 12개월 내. 그럴 경우에는 갱신 자격을 얻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12개월 이내 2만 5천 마일을 적립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총 2년 동안 37,500 마일을 적립하시면 등급이 유지됩니다. 물론 아시아나 항공 2년 동안 4만 마일 모으는 거랑 비교하면 조금 더 힘든 조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는 꽤 괜찮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에게아 마일즈 보너스 같은 경우는요, 여기 18,000점을 적립하면 된다고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꽤 쉬워 보이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휴항공사를 통해서 18,000점을 적립하면 안 되고요. 에게안 항공을 이용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제휴항공사를 통해서 마일을 적립할 때는 72,000 마일을 적립하셔야 됩니다. 여기 플라이트 커넥션즈닷컴에서 에게안 항공 노선도를 보시잖아요. 대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그리고 중동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만약에 최소한 이 에게안 항공의 노선이 한국 또는 한국 말고 이 동북아 쪽에 노선이 있다면, 그 노선을 이용하면서 경유를 해서 유럽으로 들어갈 때는 아주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노선이 없기 때문에 에게안 항공으로 18,000 마일을 모으려면 유럽 내에서 돌아다니시면서 18,000 마일을 모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한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물론 그리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일단 쉽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에게안 항공도 저희 리스트에서는 일단 없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집트항공 플러스죠. 여기 보시면 엘리트 마일 6만 마일로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을 획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가족 계정을 만들어 직계 가족 구성원의 엘리트 마일을 합산할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한데 꽤 흥미로운 기능입니다 라고 아주 간략하게만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집트항공을 통해서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을 받는 조건이요, 여기 설명된 것처럼 그냥 6만 마일을 적립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누적으로 3만 마일이 적립이 되잖아요. 그럼 실버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기간에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골드 등급을 받는 거는요, 실버 등급 달성일로부터 2년 이내로 추가로 3만 마일을 적립하시면 돼요. 꽤 괜찮죠? 2년 동안 3만 마일만 적립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총 필요한 마일이 6만 마일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6만 마일을 1년 안에 달성해야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집트항공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집트항공의 가족합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마일만 모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원 등급에 필요한 포인트도 같이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3인 가족이라고 칠게요. 이 3인 가족이 장거리, 유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일 수도 있죠. 장거리 여행을, 왕복 여행을 한 번만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당 대략 10,000마일씩 적립이 됐다고 쳐요. 3명이 3만 마일이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주 멤버를 한 명 정해요. 예를 들어서 아빠를 주 멤버라고 합시다. 아빠는 바로 실버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실버 멤버가 된 다음에 2년 안에 가족이서 장거리 여행을
한 번만 더 하시잖아요. 유럽이든 북미 지역이든. 그러면 또 3만 마일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 멤버, 아빠 같은 경우는 바로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당한 메릿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총 6만 마일을 모으셔야 되는데 이 6만 마일을 모을 때 이집트 항공을 안 타도 되고요. 다른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을 이용하면서 이집트 항공으로 포인트를 적립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터키 항공보다도 이집트 항공이 훨씬 더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을 받기에는 좋은 조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시아나 항공은 제외하고요. 코파 커넥트 마일즈를 한번 보면요. 문제 중에 하나가 엘리트 마일 4만 마일로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을 획득할 수 있지만 자격을 얻으려면 코파 항공편 연간 4개 구간을 완주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1년 동안 4만 마일 적립을 하면 아주 나쁘진 않죠. 괜찮은 것 같지만 문제 중에 하나가 코파 항공편으로 연간 4개 구간을 완주해야 된다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코파 항공 노선도를 보시잖아요. 코파 항공 같은 경우는 파나마시티가 주 공항이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미 그리고 남미 지역으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연간 4개 구간을 이용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편이죠. 더군다나 보시는 것처럼 연간 4만 마일도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코파 커넥트 마일즈를 이용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어디를 봐도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여기 말씀드린 항공사들 중에서 당연히 아시아나는 일단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탈퇴를 하니까. 에게안 항공도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고 하고요. 이집트 항공 같은 경우는 좋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이집트 항공이니까 마일리지 사용은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좀 개인적인 내용을 썼는데 여기에는 제가 100% 동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글을 쓴 사람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터키 항공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균형 잡히고 전반적으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선택지인 것 같다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과 비슷하죠. 터키 항공 아니면 이집트 항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영상이 이 터키 항공이랑 이집트 항공 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서 어느 항공사가 여러분들께서 아시아나 항공이 없어진 다음에 스타 얼라이언스로 갈아타기에 괜찮은 항공사일지 한번 정리를 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아시아나항공을 꾸준히 이용하셔가지고 다이아몬드 등급이나 아니면 다이아몬드 플러스 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서 다시 다른 항공사들, 예를 들어서 터키항공이라고 칩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마일 등급을 새로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갑갑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다이아몬드 등급 아니면 다이아몬드 플러스 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바로 터키항공 골드 멤버로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 꼭 클릭하셔가지고 굳이 다시 시작하시면서 터키항공에서 4만 마일을 적립하신 후에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을 받지 마시고요. 바로 매칭받아서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바로 여기 가운데 꾹 누르셔서 이 영상 시청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 채널 성장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